한때 세상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찾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한 크리에이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스 데일리. 1분짜리 짧은 영상 속에 담긴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이들은 그를 차세대 미스터 비스트, 즉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공의 빛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상을 바꾸겠다던 순수한 열정이 어떻게 자만심과 탐욕으로 변질되었는지, 한 유튜버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 시대의 크리에이터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저희 채널에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혜와 통찰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92년 누세이르 야신, 훗날 나스 데일리로 알려질 그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인 동시에 팔레스타인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어린 시절부터 깊은 고민과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 아랍인으로서 겪는 소속감의 부재와 차별은 그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독특한 배경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한국에서도 선망의 대상인 하버드 입학은 그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표였습니다. 하버드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그는 이미 그때부터 남다른 창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그는 동기들과 함께 햄버거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고, 이 영상은 무려 200만 뷰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 독특한 영상은 여러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하지만 그는 이를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미국의 유명 IT 기업인 비메오의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연봉 12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뉴욕의 화려한 삶,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평균 수명 76세,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꿀 영감이 찾아옵니다. 당시 유튜브에서 매일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브이로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크리에이터 케이시 나이스텟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케이시의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은 나스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1년 반 만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전설적인 프로젝트 1000일 동안 매일 1분짜리 영상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매일 1분 길이의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 만난 사람들, 여행하는 나라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등 그의 눈에 비친 모든 것이 영상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촬영 7시간, 편집 3시간, 총 10시간이 걸리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처음 9개월 동안 그의 영상은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70일째 되던 날 필리핀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필리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만 영어를 쓰는 줄 알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마치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영상은 필리핀 사람들의 자부심을 자극하며 수백만 뷰를 기록하는
바이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각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조명하는 영상을 꾸준히 만들었고 그의 진심은 통했습니다. 특히 여러 언어로 자막을 제공한 전략은 전 세계 팬들을 끌어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7년 말 그의 페이스북 팔로워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1000일 프로젝트가 끝나는 2019년에는 무려 12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거대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도전은 그에게 연간 8만 달러 이상의 수입과 엄청난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마침내 유튜브로 주 무대를 옮겼고 그의 성공 신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방문하여 북한의 어둡고 참혹한 현실을 담아낸 영상은 3천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호수의 오염을 해결하는 화학용액을 발명한 남자, 중력을 거스르는 아르메니아의 산, 현실판 타잔으로 불리는 남자 등 그의 영상은 하나같이 흥미롭고 영감을 주며 인류애라는 공통된 주제를 관통했습니다. 나스는 평범한 것조차 특별하게 만드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둠에 잠겼던 2020년, 그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 수백만 달러의 돈,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까지.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온라인 스쿨 나스 아카데미를 설립하며 사업가로서의 수완도 발휘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의 완벽해 보이던 이미지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의 고향인 동예루살렘 병원 네트워크를 위한 자선단체를 시작한다고 페이스북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 자선활동은 큰 호응을 얻어 7만 달러라는 거액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병원 측에서 나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나스는 해당 게시물을 조용히 삭제했고 모금된 돈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알려지지 않고 묻혔지만 그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첫 번째 경고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킨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필리핀의 103세 여성 타투이스트 아포 왕오드 착취 논란입니다. 왕오드는 현대적인 기계 없이 고대 전통 방식으로 문신을 새기는 필리핀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나스는 그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그녀가 나스 아카데미의 강사로 합류하여 고대 문신 기술을 가르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는 나스의 사업과 왕오드의 문화 전승, 그리고 수강생 모두에게 이로운 윈인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오드의 조카딸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사기라고 폭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는 나스 데일리와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이 우리 문화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부족의 유산에 대한 무례를 멈추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선량한 이미지의 나스가 이익을 위해 100세가 넘는 노인을 속였다는 사실에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스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왕오드의 조카가 통역으로 참여한 가운데 왕오드가 직접 지장을 찍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계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왕오드의 또 다른 조카딸마저 할머니는 통역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증언하면서 나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돈벌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약탈하는 문화 약탈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스 아카데미의 다른 강사들마저
줄줄이 강좌를 철회하며 그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의 행적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필리핀에서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농부들을 돕는 카카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루이즈 마블라라는 여성이 폭로에 나섰습니다. 나스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찍었지만 결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루이즈는 나스가 촬영 당시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가? 와 같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영상이 인기를 끌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를 무단으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성공 신화의 발판이 되어준 필리핀 사람들을 향한 그의 이중적인 태도는 팬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위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영상 속 일부 인물들이 사실은 돈을 받고 출연한 유료 광고였으며 미국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튜브는 미국 회사이며 전 세계 크리에이터에게 동일한 서비스 약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무시한 변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시청자들은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만들어낸 연극인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그의 오만한 태도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행사장에서 유튜버 아비 예민이가 그에게 다가가 기후변화에 대한 그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는 날카로운 질문에 나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나중에 이 유튜버를 죄책감 활동가라며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고 다른 인터뷰를 방해하는 유치한 복수까지 감행했습니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조롱과 방해로 맞서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그의 행보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평화를 지지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했지만 나는 팔레스타인인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선언했다가 얼마 뒤 뉴욕 시위 현장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로 양측 모두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아랍권 팬들이 등을 돌리게 된 계기는 이슬람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간 이슬람을 공부했다며 영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매우 피상적이고 심지어 종교를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예를 들어 순례의 의미를 담아 삭발을 하는 이슬람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요점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밀었다고 말하는 등 문화적 몰이해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의 주 시청자층이었던 무슬림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내부에서도 문제는 터져나왔습니다. 나스데일리 컴퍼니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살인적인 업무량, 낮은 임금, 주말 새벽에도 걸려오는 업무 전화 등 열악한 노동 환경과 상사의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외치던 그의 회사 내부가 착취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위선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논란으로 조회수는 급락하고 팬들은 떠나갔으며 7년간 함께했던 연인마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마침내 모든 논란에 답하는 해명 영상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의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제기된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우드 착취 논란에 대해서는 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사촌이 질투해서 벌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카카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프로젝트가 비영리가 아닌 영리 목적이라 판단의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유료 광고 미고지 문제나 이슬람 비하 논란 등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적인 의혹들은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영상 내내 그는 자신을 혐오 여론의 억울한 희생양으로 포장하며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던 젊은 크리에이터 나스 데일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순수했던 초심이 명성과 돈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영향력은 화려한 메시지가 아닌 일관된 행동과 진실된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여정은 온라인 시대의 명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교훈이자 우리 모두에게 진정성이라는 가치의 무게를 다시금 한때 세상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찾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한 크리에이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스 데일리. 1분짜리 짧은 영상 속에 담긴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이들은 그를 차세대 미스터비스트, 즉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공의 빛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상을 바꾸겠다던 순수한 열정이 어떻게 자만심과 탐욕으로 변질되었는지 한 유튜버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 시대의 크리에이터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저희 채널에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혜와 통찰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92년 누세이르 야신, 훗날 나스 데일리로 알려질 그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인 동시에 팔레스타인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어린 시절부터 깊은 고민과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 아랍인으로서 겪는 소속감의 부재와 차별은 그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독특한 배경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한국에서도 선망의 대상인 하버드 입학은 그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표였습니다. 하버드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그는 이미 그때부터 남다른 창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그는 동기들과 함께 햄버거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고 이 영상은 무려 200만 뷰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 독특한 영상은 여러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하지만 그는 이를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미국의 유명 IT 기업인 비메오의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연봉 12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뉴욕의 화려한 삶,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평균 수명 76세,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꿀 영감이 찾아옵니다. 당시 유튜브에서 매일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브이로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크리에이터 케이시 나이스텟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케이시의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은 나스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1년 반 만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전설적인 프로젝트 1000일 동안 매일 1분짜리 영상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매일 1분 길이의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 만난 사람들, 여행하는 나라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등 그의 눈에 비친 모든 것이 영상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촬영 7시간, 편집 3시간, 총 10시간이 걸리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처음 9개월 동안 그의 영상은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70일째 되던 날, 필리핀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필리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만 영어를 쓰는 줄 알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마치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영상은 필리핀 사람들의 자부심을 자극하며 수백만 뷰를 기록하는 바이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각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조명하는 영상을 꾸준히 만들었고 그의 진심은 통했습니다. 특히 여러 언어로 자막을 제공한 전략은 전 세계 팬들을 끌어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7년 말 그의 페이스북 팔로워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1000일 프로젝트가 끝나는 2019년에는 무려 12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거대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도전은 그에게 연간 8만 달러 이상의 수입과 엄청난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마침내 유튜브로 주 무대를 옮겼고 그의 성공 신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방문하여 북한의 어둡고 참혹한 현실을 담아낸 영상은 3천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호수의 오염을 해결하는 화학용액을 발명한 남자, 중력을 거스르는 아르메니아의 산, 현실판 타잔으로 불리는 남자 등 그의 영상은 하나같이 흥미롭고 영감을 주며 인류애라는 공통된 주제를 관통했습니다. 나스는 평범한 것조차 특별하게 만드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둠에 잠겼던 2020년, 그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 수백만 달러의 돈,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까지.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온라인 스쿨 나스 아카데미를 설립하며 사업가로서의 수완도 발휘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의 완벽해 보이던 이미지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의 고향인 동예루살렘 병원 네트워크를 위한 자선단체를 시작한다고 페이스북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 자선활동은 큰 호응을 얻어 7만 달러라는 거액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병원 측에서 나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나스는 해당 게시물을 조용히 삭제했고 모금된 돈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알려지지 않고 묻혔지만 그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첫 번째 경고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킨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필리핀의 103세 여성 타투이스트 아포 왕오드 착취 논란입니다. 왕오드는 현대적인 기계 없이 고대 전통 방식으로 문신을 새기는 필리핀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나스는 그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그녀가 나스 아카데미의 강사로 합류하여 고대 문신 기술을 가르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는 나스의 사업과 왕오드의 문화 전승, 그리고 수강생 모두에게 이로운 윈인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오드의 조카딸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사기라고 폭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는 나스 데일리와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이 우리 문화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부족의 유산에 대한 무례를 멈추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선량한 이미지의 나스가 이익을 위해 100세가 넘는 노인을 속였다는 사실에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스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왕호드의 조카가 통역으로 참여한 가운데 왕호드가 직접 지장을 찍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계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왕호드의 또 다른 조카딸마저 할머니는 통역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증언하면서 나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돈벌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약탈하는 문화 약탈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스 아카데미의 다른 강사들마저 줄줄이 강좌를 철회하며 그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의 행적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필리핀에서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농부들을 돕는 카카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루이즈 마블라라는 여성이 폭로에 나섰습니다. 나스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찍었지만 결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루이즈는 나스가 촬영 당시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가? 와 같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영상이 인기를 끌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를 무단으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성공 신화의 발판이 되어준 필리핀 사람들을 향한 그의 이중적인 태도는 팬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위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영상 속 일부 인물들이 사실은 돈을 받고 출연한 유료 광고였으며 미국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튜브는 미국 회사이며 전 세계 크리에이터에게 동일한 서비스 약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무시한 변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시청자들은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만들어낸 연극인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그의 오만한 태도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행사장에서 유튜버 아비 예민이가 그에게 다가가 기후변화에 대한 그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는 날카로운 질문에 나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나중에 이 유튜버를 죄책감 활동가라며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고 다른 인터뷰를 방해하는 유치한 복수까지 감행했습니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조롱과 방해로 맞서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그의 행보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평화를 지지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했지만 나는 팔레스타인인이기 이전의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선언했다가 얼마 뒤 뉴욕 시위 현장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로 양측 모두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아랍권 팬들이 등을 돌리게 된 계기는 이슬람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간 이슬람을 공부했다며 영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매우 피상적이고 심지어 종교를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예를 들어 순례의 의미를 담아 삭발을 하는 이슬람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요점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밀었다고 말하는 등 문화적 몰이해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의 주 시청자층이었던 무슬림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내부에서도 문제는 터져나왔습니다.
나스데일리 컴퍼니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살인적인 업무량, 낮은 임금, 주말 새벽에도 걸려오는 업무 전화 등 열악한 노동 환경과 상사의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외치던 그의 회사 내부가 착취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위선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논란으로 조회수는 급락하고 팬들은 떠나갔으며 7년간 함께했던 연인마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마침내 모든 논란에 답하는 해명 영상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의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제기된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우드 착취 논란에 대해서는 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사촌이 질투해서 벌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카카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프로젝트가 비영리가 아닌 영리 목적이라 판단의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유료 광고 미고지 문제나 이슬람 비하 논란 등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적인 의혹들은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영상 내내 그는 자신을 혐오 여론의 억울한 희생양으로 포장하며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던 젊은 크리에이터 나스데일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순수했던 초심이 명성과 돈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영향력은 화려한 메시지가 아닌 일관된 행동과 진실된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여정은 온라인 시대의 명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교훈이자 우리 모두에게 진정성이라는 가치의 무게를 다시금 한때 세상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찾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한 크리에이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스데일리. 1분짜리 짧은 영상 속에 담긴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이들은 그를 차세대 미스터비스트, 즉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공의 빛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상을 바꾸겠다던 순수한 열정이 어떻게 자만심과 탐욕으로 변질되었는지 한 유튜버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 시대의 크리에이터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저희 채널에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혜와 통찰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92년 누세이르 야신, 훗날 나스데일리로 알려질 그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인 동시에 팔레스타인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어린 시절부터 깊은 고민과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 아랍인으로서 겪는 소속감의 부재와 차별은 그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독특한 배경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한국에서도 선망의 대상인 하버드 입학은 그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표였습니다. 하버드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그는 이미 그때부터 남다른 창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그는 동기들과 함께 햄버거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고, 이 영상은 무려 200만 뷰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 독특한 영상은 여러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하지만 그는 이를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미국의 유명 IT 기업인 비메오의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연봉 12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뉴욕의 화려한 삶,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평균 수명 76세,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꿀 영감이 찾아옵니다. 당시 유튜브에서 매일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브이로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크리에이터 케이시 나이스텟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케이시의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은 나스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1년 반 만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전설적인 프로젝트 1000일 동안 매일 1분짜리 영상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매일 1분 길이의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 만난 사람들, 여행하는 나라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등 그의 눈에 비친 모든 것이 영상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촬영 7시간, 편집 3시간, 총 10시간이 걸리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처음 9개월 동안 그의 영상은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70일째 되던 날 필리핀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필리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만 영어를 쓰는 줄 알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마치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영상은 필리핀 사람들의 자부심을 자극하며 수백만 뷰를 기록하는 바이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각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조명하는 영상을 꾸준히 만들었고 그의 진심은 통했습니다. 특히 여러 언어로 자막을 제공한 전략은 전 세계 팬들을 끌어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7년 말 그의 페이스북 팔로워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1000일 프로젝트가 끝나는 2019년에는 무려 12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거대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도전은 그에게 연간 8만 달러 이상의 수입과 엄청난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마침내 유튜브로 주 무대를 옮겼고 그의 성공 신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방문하여 북한의 어둡고 참혹한 현실을 담아낸 영상은 3천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호수의 오염을 해결하는 화학용액을 발명한 남자, 중력을 거스르는 아르메니아의 산, 현실판 타잔으로 불리는 남자 등 그의 영상은 하나같이 흥미롭고 영감을 주며 인류애라는 공통된 주제를 관통했습니다. 나스는 평범한 것조차 특별하게 만드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둠에 잠겼던 2020년, 그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 수백만 달러의 돈,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까지.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온라인 스쿨 나스 아카데미를 설립하며 사업가로서의 수완도 발휘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의 완벽해 보이던 이미지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의 고향인 동예루살렘 병원 네트워크를 위한 자선단체를 시작한다고 페이스북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 자선활동은 큰 호응을 얻어 7만 달러라는 거액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병원 측에서 나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나스는 해당 게시물을 조용히 삭제했고 모금된 돈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알려지지 않고 묻혔지만 그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첫 번째 경고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킨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필리핀의 103세 여성 타투이스트 아포 왕오드 착취 논란입니다. 왕오드는 현대적인 기계 없이 고대 전통 방식으로 문신을 새기는 필리핀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나스는 그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그녀가 나스 아카데미의 강사로 합류하여 고대 문신 기술을 가르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는 나스의 사업과 왕오드의 문화 전승, 그리고 수강생 모두에게 이로운 윈인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오드의 조카딸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사기라고 폭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는 나스 데일리와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이 우리 문화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부족의 유산에 대한 무례를 멈추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선량한 이미지의 나스가 이익을 위해 100세가 넘는 노인을 속였다는 사실에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스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왕오드의 조카가 통역으로 참여한 가운데 왕오드가 직접 지장을 찍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계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왕오드의 또 다른 조카딸마저 할머니는 통역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증언하면서 나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돈벌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약탈하는 문화 약탈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스 아카데미의 다른 강사들마저 줄줄이 강좌를 철회하며 그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의 행적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필리핀에서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농부들을 돕는 카카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루이즈 마블라라는 여성이 폭로에 나섰습니다. 나스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찍었지만 결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루이즈는 나스가 촬영 당시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가? 와 같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영상이 인기를 끌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를 무단으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성공 신화의 발판이 되어준 필리핀 사람들을 향한 그의 이중적인 태도는 팬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위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영상 속 일부 인물들이 사실은 돈을 받고 출연한 유료 광고였으며 미국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튜브는 미국 회사이며 전 세계 크리에이터에게 동일한 서비스 약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무시한 변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시청자들은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만들어낸 연극인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그의 오만한 태도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행사장에서 유튜버 아비 예민이가 그에게 다가가 기후변화에 대한 그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는 날카로운 질문에 나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나중에 이 유튜버를 죄책감 활동가라며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고 다른 인터뷰를 방해하는 유치한 복수까지 감행했습니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조롱과 방해로 맞서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그의 행보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평화를 지지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했지만
나는 팔레스타인인이기 이전의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선언했다가 얼마 뒤 뉴욕 시위 현장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로 양측 모두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아랍권 팬들이 등을 돌리게 된 계기는 이슬람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간 이슬람을 공부했다며 영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매우 피상적이고 심지어 종교를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예를 들어 순례의 의미를 담아 삭발을 하는 이슬람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요점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밀었다고 말하는 등 문화적 몰이해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의 주 시청자층이었던 무슬림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내부에서도 문제는 터져나왔습니다. 나스데일리 컴퍼니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살인적인 업무량, 낮은 임금, 주말 새벽에도 걸려오는 업무 전화 등 열악한 노동 환경과 상사의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외치던 그의 회사 내부가 착취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위선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논란으로 조회수는 급락하고 팬들은 떠나갔으며 7년간 함께했던 연인마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마침내 모든 논란에 답하는 해명 영상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의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제기된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우드 착취 논란에 대해서는 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사촌이 질투해서 벌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카카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프로젝트가 비영리가 아닌 영리 목적이라 판단의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유료 광고 미고지 문제나 이슬람 비하 논란 등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적인 의혹들은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영상 내내 그는 자신을 혐오 여론의 억울한 희생양으로 포장하며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던 젊은 크리에이터 나스데일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순수했던 초심이 명성과 돈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영향력은 화려한 메시지가 아닌 일관된 행동과 진실된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여정은 온라인 시대의 명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교훈이자 우리 모두에게 진정성이라는 가치의 무게를 다시금 한때 세상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찾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한 크리에이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스데일리. 1분짜리 짧은 영상 속에 담긴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이들은 그를 차세대 미스터비스트, 즉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공의 빛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상을 바꾸겠다던 순수한 열정이 어떻게 자만심과 탐욕으로 변질되었는지 한 유튜버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 시대의 크리에이터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저희 채널에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혜와 통찰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92년 누세이르 야신, 훗날 나스데일리로 알려질 그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인 동시에 팔레스타인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어린 시절부터 깊은 고민과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 아랍인으로서 겪는 소속감의 부재와 차별은 그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독특한 배경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한국에서도 선망의 대상인 하버드 입학은 그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표였습니다. 하버드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그는 이미 그때부터 남다른 창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그는 동기들과 함께 햄버거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고, 이 영상은 무려 200만 뷰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 독특한 영상은 여러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하지만 그는 이를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미국의 유명 IT 기업인 비메오의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연봉 12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뉴욕의 화려한 삶,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평균 수명 76세,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꿀 영감이 찾아옵니다. 당시 유튜브에서 매일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브이로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크리에이터 케이시 나이스텟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케이시의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은 나스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1년 반 만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전설적인 프로젝트 1000일 동안 매일 1분짜리 영상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매일 1분 길이의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 만난 사람들, 여행하는 나라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등 그의 눈에 비친 모든 것이 영상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촬영 7시간, 편집 3시간, 총 10시간이 걸리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처음 9개월 동안 그의 영상은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70일째 되던 날 필리핀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필리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만 영어를 쓰는 줄 알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마치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영상은 필리핀 사람들의 자부심을 자극하며 수백만 뷰를 기록하는 바이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각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조명하는 영상을 꾸준히 만들었고 그의 진심은 통했습니다. 특히 여러 언어로 자막을 제공한 전략은 전 세계 팬들을 끌어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7년 말 그의 페이스북 팔로워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1000일 프로젝트가 끝나는 2019년에는 무려 12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거대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도전은 그에게 연간 8만 달러 이상의 수입과 엄청난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마침내 유튜브로 주 무대를 옮겼고 그의 성공 신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방문하여 북한의 어둡고 참혹한 현실을 담아낸 영상은 3천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호수의 오염을 해결하는 화학 용액을 발명한 남자, 중력을 거스르는 아르메니아의 산, 현실판 타잔으로 불리는 남자 등 그의 영상은 하나같이 흥미롭고 영감을 주며 인류애라는 공통된 주제를 관통했습니다. 나스는 평범한 것조차 특별하게 만드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둠에 잠겼던 2020년, 그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
수백만 달러의 돈,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까지.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온라인 스쿨 나스 아카데미를 설립하며 사업가로서의 수완도 발휘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의 완벽해 보이던 이미지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의 고향인 동예루살렘 병원 네트워크를 위한 자선단체를 시작한다고 페이스북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 자선활동은 큰 호응을 얻어 7만 달러라는 거액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병원 측에서 나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나스는 해당 게시물을 조용히 삭제했고 모금된 돈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알려지지 않고 묻혔지만 그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첫 번째 경고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킨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필리핀의 103세 여성 타투이스트 아포 왕오드 착취 논란입니다. 왕오드는 현대적인 기계 없이 고대 전통 방식으로 문신을 새기는 필리핀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나스는 그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그녀가 나스 아카데미의 강사로 합류하여 고대 문신 기술을 가르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는 나스의 사업과 왕오드의 문화 전승, 그리고 수강생 모두에게 이로운 윈인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오드의 조카딸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사기라고 폭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는 나스 데일리와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이 우리 문화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부족의 유산에 대한 무례를 멈추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선량한 이미지의 나스가 이익을 위해 100세가 넘는 노인을 속였다는 사실에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스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왕오드의 조카가 통역으로 참여한 가운데 왕오드가 직접 지장을 찍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계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왕오드의 또 다른 조카딸마저 할머니는 통역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증언하면서 나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돈벌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약탈하는 문화 약탈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스 아카데미의 다른 강사들마저 줄줄이 강좌를 철회하며 그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의 행적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필리핀에서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농부들을 돕는 카카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루이즈 마블라라는 여성이 폭로에 나섰습니다. 나스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찍었지만 결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루이즈는 나스가 촬영 당시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가? 와 같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영상이 인기를 끌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를 무단으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성공 신화의 발판이 되어준 필리핀 사람들을 향한 그의 이중적인 태도는 팬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위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영상 속 일부 인물들이 사실은 돈을 받고 출연한 유료 광고였으며 미국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튜브는 미국 회사이며 전 세계 크리에이터에게 동일한 서비스 약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무시한 변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시청자들은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만들어낸 연극인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그의 오만한 태도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행사장에서 유튜버 아비 예민이가 그에게 다가가 기후변화에 대한 그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이